대한민국 경제의 맥박이 뛰는 곳. 지식경제부는 지식 기반의 산업강국 실현과 지속적인 무역 확대로 대한민국의 국부와 일자리를 키우는 곳입니다. 국내외 자원 개발은 물론 에너지 산업과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성장 산업의 발굴을 주도하는 국가경제기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부처를 넘어 국가 경제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안 업무는 어떤 모습일까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귀찮은 거라 생각합니다. 보안이 꼭 필요한가? 솔직히 업무에 방해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왜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IT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경우엔 파급 여파나 피해 규모를 생각할 때 단순히 주의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한 예로 국정원이 적발한 연도별 기술 유출 건수는 2004년 25건에서 2010년 41건으로 증가하며 무려 435조의 국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2,670만 대, 그리고 지난 13년간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한 것과 같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최근의 보안 환경을 얘기할 때 IT 산업의 첨단 기술 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국방과 안보 측면에 치중하던 보안은 최근 들어 사회, 경제, 금융, 정책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됐고, 특히 해킹 기술이 고도화 진화되어 전력, 가스, 원자력 등의 제어 시스템을 공격하여 사회 전반을 혼란시킬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 핵심 기술인 아몰레드 기술을 스톡스넷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발동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방정보 등 기밀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보안의식은 점차 해이해져서 비밀 외교 전문을 무단 방치하고 퇴근하는 등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안보와 국익에 직결되는 국가의 보안, 첨단 산업의 기술 유출이 국가 경쟁력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그리고 에너지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의 보안의식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 못지않게 직원 개개인의 보안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황별 재현과 함께 대표적인 보안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주목해주세요. 오늘부터 새로 일할 인턴 직원이니까 잘들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할 인턴 홍정화입니다. 어디 보자. 마침 저 자리가 비었군. 저기서 일하게. 예, 알겠습니다. 어디 보자. 선배님, 바탕화면에 뭐가 많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넣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정화 씨? 네. 자네 외근 좀 다녀올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비밀 문서니까 잘 들고 가야 돼. 인원 보안이란 자료를 취급하는 사람을 관리함으로써 중요 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인원 보안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과 정보투자기관의 임직원, 주요 국가기관 산업체 및 국가 보안 목표 시설업체, 공직에 진출한 외국인 등이며, 인원 보안을 위해서는 보안상 자격심사와 판정을 위한 실원조사, 사고 사례와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보안교육, 보안 서약서 징구, 규정 위반 시 명절 당직이나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자체 충무 계획과 을지 연습을 준비 중인 A 상사. 인원 보안 사고의 발단은 한 건의 부탁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담당 부장이 잘하고 싶은 욕심에 평소 친분이 있던 감독기관의 신규 직원에게 관련 비밀 자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취득한 비밀 내용을 개인 PC에 무단으로 보관하길 며칠. 김모 부장은 이를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무단 복사하여 제공한 건 물론 해킹에 의해 자료 유출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 사고는 국가 차원의 충무 집행 및 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비상 대비 계획 수립과 추진에 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고 3주 뒤에도 사무실 PC 내에 여전히 비밀 자료가 저장 보관돼 있을 만큼 보안 의식이 저조하고 사용 중인 P2P 프로그램으로 인해 2차 보안 사고가 우려되는 바, 결국 해당 담당자는 비밀 취급인가 해제 후 보직 이동 조치됐고, 이는 인원 보안의 대표적인 사고 사례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보안과 체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인원 보안이 허술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인원 보안은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 유출의 절반 이상이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건 상급 비밀에 해당하겠는데? 잘 보관하게, 알지? 예, 알겠습니다. 잘 보관하라고 했지? 그래, 설아. 여기면 되겠다. 동훈 씨, 예. 아까 준비하라고 문서 준비됐어? 그 비밀 문서 말씀이세요? 아, 그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줘. 아, 그 비밀 문서라 당장은. 뭐야? 그럼 내가 문서 유출하기로 한단 말이야? 아닙니다. 당장 복사하겠습니다. 문서 보안이란 문서의 생산부터 파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되는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문서 보안의 주요 대상은 비밀과 대외비 문서를 비롯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공무상 작성했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다. 문서 보안의 핵심인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1급 비밀로 하고, 그 외 중요도에 따라 2급 또는 3급으로 나눈다. 참고로 대외비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협정문을 완성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으며 2007년 1월 이날은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FTA 6차 협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미국 측에 반해 한국 측은 협상 내내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것 때문이라는데, FTA 6차 협상이 있기 며칠 전 정부가 FTA를 이렇게 할 계획이란 말이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정부가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해 FTA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외비 문건 한부가 국회 보고 직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리고 문건이 일간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바람에 우리 측 협상 전략은 고스란히 상대국인 미국에 노출됐고, 이는 협상 난항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문건 자체가 비밀은 아니나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A 보좌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구속 기소하고 징역 9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된 것 같네. 관계부처에 배포해서 의견 수렴만 거치면 되겠다. 외교통상부에서는 A 기준 고시안 제정에 앞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고시안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우리부 B과 역시 의견 수렴을 위해 시협회에 동고시안을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미국에서 직접 항의를 했다고요? 시협회는 고시안 중 일부 내용이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소홀히 한 채 회원사에 재송부하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교통상부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전화와 항의 메일을 접수하고 국정원에 보안 조사를 요청해야 했으며, 다시 한번 비공개 문서의 철저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해야 했습니다. 개인의 잘못된 문서 관리가 가져오는 파장이 생각보다 엄청나지 않나요? 아마 본인들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서 보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먼저 비밀이나 대여비를 생산할 때 문서의 표지는 적색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밀의 분류나 재분류는 지식경제부 비밀 세부 분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를 시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가사항이지만 국회 자료 요구 시에는 국가기밀자료 국회 지원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또한 비밀을 보관할 땐 일반 문서와 혼합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휴대하기 어려운 금고나 이중 철제 캐비닛을 사용하고 파괴할 때는 소각이나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비밀번호? 내가 또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비밀번호가 있지? 아, 여기 있다. 정말 완벽한 비밀번호야. 1년이 지나도 외워지질 않잖아. 이게 뭐지? 춘계 야유회? 아싸, 좋았어. 이거 언제 다 하라고. 머리 터지겠네. 일단 저장부터 할까? USB가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역시 난 준비된 엘리트라니까. 정보 보안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이나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전자정보자료 보호 등급은 업무 수행이나 기관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나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야겠다. 보안 담당 김모 씨는 평소 기숙사에서까지 업무를 계속할 만큼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상봉 준다고 그랬지? 보안 업무 자료를 기숙사로 가지고 간 김모 씨는 마침 놀러온 친구가 인터넷에 P2P를 설치하고 방치한 사이 해커에 의해 회사의 보안 업무 자료를 해킹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정보 보안의 첫걸음은 PC 보안이란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최근 일반화된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는 건 물론 인터넷이 연결된 업무용 PC에 비밀이나 중요 자료를 저장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는 보안 조치 없이 비밀이나 중요 자료를 전송하는 것은 위험하며 업무자료 송수신 시에는 사적 이메일이 아닌 해당 기관의 고유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들어 편리함을 이유로 인가되지 않은 매체를 사용하거나 비밀 등 중요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 휴대하면서 이를 통한 국가기밀 유출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하고자 하는 보조 기억 매체는 일반용, 비밀용, 공인인증서 보관용으로 구분하고 보관 역시 일반용 캐비닛에 보관해도 되지만 대외비 이상의 자료를 보관하는 비밀용은 비밀 자료와 동일하게 이중 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작업을 중단할 때는 PC에서 즉시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협조라고요? 어떤 건데요? 간단히 촬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사전 약속만 하고 오세요. 마침 제가 이번 주 내내 사무실에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사전에 승인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에이, 처음 본 사이도 아니고 제가 또 같이 동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니까요. 역시 시원하시다니까. 사업 시행사인데요, 뭘.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시설 보안은 시설의 물리적 구조물 자체를 보호하기보다 시설의 기능과 내부에 잠재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로부터의 위해까지도 시설 보안의 대상이 된다. 시설 보안을 위한 보호구역은 중요도에 따라 울타리 또는 경호원의 감시가 필요한 제한지역,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 안내가 필요한 제한구역,
비인가제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나뉜다. 보안의 종류도 다양하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처럼 보안 사고의 위험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보안 감사를 바탕으로 주요 위규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많이 나타난 위규 사항은 인터넷에 연결된 PC의 중요 자료를 저장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임시직 직원에게 포맷하지 않은 PC를 지급한다거나 비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 국가보안 목표시설 도면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기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규 사항 중에 전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무역,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안정적 확보를 위해 어제 오늘 내일 밤낮 없이 고생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 여러분. 보안은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업무가 아니라 나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좋은 습관의 시작입니다. 보안에 대한 실천,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